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동네 교회를 다녔고요. 그곳에서 저처럼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남자를 만났죠. 저희는 결혼도 한 번씩 해봤으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림을 합치기로 했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는 각자의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며느리와 사위로서 상복을 입기도 했죠. 남편의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제가 혼주석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일본으로 출장을 가 있던 사이에 남편은 저희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폭행했고 헤어지자고 하더니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혼한 아들을 시켜서 짐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줌마와 헤어졌으니 짐을 빼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년 8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사람이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또 보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의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방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으면서 이럴 수 있는 걸까요? 혼인신고도 없이 살았는데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고 저를 폭행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병원 진단서와 문자를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사실혼 관계였던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는 10년 이상 함께 사셨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와 사위로 문상객을 맞으셨고 또 상대방 자녀의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나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부도 흔하죠? 얼마나 많을까요? 네, 사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렇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특히 자녀들 생각하고 이제 재산 때문에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역시나 지금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사연자분한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사실혼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와 즉 권리와 의무를 모두 취득하겠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네.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혼적 사실이 아닐 것 같은 경우에 사회적 정당성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혼인 생활을 이제 영위해야 되고요. 이제 본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부인과 이제 사실혼 같은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어야 하겠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는 사실혼이 인정이 될까요?
네, 결국 사연자분의 경우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결혼식은 올리진 않았지만 각자 가족여행도 다니신 것 같고 각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도 입고 며느리 사이로서 문상객도 맞으셨고 상대방 자녀가 결혼할 때는 혼주석에 앉으셨다고 하니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는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사실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겠죠? 네, 사실혼은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이혼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유책 행위를 한 일방의 이별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부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재산분할 청구 이제 법률혼의 경우에도 이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2년 이내에 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하지만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1년 8개월 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았으니까 뭐 2년 안에 이제 받은 걸로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사연자분이 보유한 아파트가 이제 시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네.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네. 사연자가 보유한 아파트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상대방이 사연자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유지나 증가, 협력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사실혼이 해소된 이후에 그 아파트의 시세가 더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아파트 시세는 사실혼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소송이 이제 접수된 1년 8개월 뒤를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는데 반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법률혼의 경우에는 이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재판 끝나는 시점의 시가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끝났다라고 한 그 시점의 시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혼 해소 이후 사연자가 보유한 아파트 시세가 변동된 경우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점은 사실혼 해소 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고 충분히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폭행을 당했을 때 병원 진단서 받아놨다는 것 같고요. 또 부정행위를 한 문자 증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증거만 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이제 가능합니다. 이런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 해소 시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이제 부동산 시가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이라는 점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